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원자의 현대적 원자 모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4쪽입니다. 그리고 첨부한 강의 자료를 다운받으셔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대적 원자 모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앞에 설명을 제가 좀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양자역학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자역학이란 뭐냐? 자, 양자론의 기초를 이루는 물리학 이론의 체계다 라고 써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원자, 분자, 소립자 등의 미시적 대상에 적용되는 이러한 역학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거시적 현상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고전 역학을 했는데 이렇게 설명하니까 마치 거창하게 보이는데 이 거시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그러한 물체들의 운동에 대한 그러한 설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거시적 현상을 기술하기 위해서 계속 물리적인 이론들이 발전해 왔는데 원자와 같은 아주 작은 그런 물체들인 미시 세계에서는 이 거시적 현상들에 적용되는 그러한 역학들이 그러한 이론을 가지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프랑크라든가 보어라든가 아인슈타인, 하이젠베르, 그다음에 드브로이, 그다음에 슈레딩거와 같은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러한 이론을 발전시켜서 이 미시 세계에서의 적용되는 이러한 역학을 설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양자역학으로 이제 계속해서 발전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고전 역학과 양자역학의 차이는 무엇인가? 고전 역학은 현재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전 역학하고 달리 양자 역학은 어떤 입장을 취하냐면 확률론적 입장을 취합니다. 확률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해서 그러한 그 예측을 확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제 양자역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19세기 말까지는 물질과 에너지에 대해서 독립된 현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0세기에 이르러서 이러한 고전 역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눈으로 관찰할 수 없는 미시적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양자역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플랑크라든가 그다음에 아인슈타인이 설명한 이론들이 나오는데 플랑크는 뭐라고 했냐면 에너지는 hnu의 정수대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하고 가정하고 치해복사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hnu에 대해서 정수대에 해당한다고 했으니까 n은 1, 2, 3 이러한 정수가 되겠습니다. 자, 에너지는 양자화되어 있어서 양자라고 하는 일정한 덩어리의 정수대에 해당한다. 그래서 에너지도 마치 입자와 같은 성질을 가진다 라고 설명한 것이 플랑크의 이론입니다. 그 뒤에 아인슈타인은 광전 효과 실험에 대해서 전자기 복사도 광자라고 하는 입자의 흠으로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전자기 복사는 파동이죠. 파동을 입자의 개념으로 이제 생각하는 그러한 개념이 나왔는데 그래서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E equal hnu equal h 람다분의 c라고 하는 이러한 파동과 관계 있는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된 것이고 이러한 식은 우리가 앞에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이용해서 한번 여러분 이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불꽃방에서 나트륨의 노란색 불꽃은 파장이 589나노메타입니다. 자, 그런데 이 파장이 가진 빛의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얼마인가? 자, 우리가 이 식을 적용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플랑크 상수는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퍼 세크이고
자, 빛의 속도 여기 파장을 여러분 이 식에서 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구해 보세요. 자, 교과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4쪽에 물질의 파동, 입자, 이중성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에서 나오는 이론이 드브로이에 대한 이론입니다. 자, 드브로이가 말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빛이 파동은 물론 입자의 성질을 가진다. 그렇다면 전자와 같은 입자들도 파동성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질량이 m이고 속력이 v로 움직이는 모든 입자의 파장, 즉 물질파에 관한 식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자, 람다 이퀄 mv분의 h 이퀄 p분의 h. 자, 질량이 m이고 속력이 v인 입자가 가지는 운동하고 있는 파장, 그 물질의 입자의 파장이 람다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입자들도 파동성을 가진다. 그래서 물질의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입니다. 자, 독일의 하이젠베르크는 자, 원자나 전자처럼 미시세계의 작은 입자는 파동성이 부각되어 입자의 운동량과 위치를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식으로 나타내면 자, 델타 x 곱하기 델타 p는 4파이분의 a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 델타 x는 무엇이고 델타 p는 무엇이냐? 자, 제가 설명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갔는데 방이 깜깜합니다. 근데 그 방에 풍선이 하나 떠 있다고 봅시다. 공중에 풍선이 하나 떠 있다. 그런데 깜깜하기 때문에 이 풍선의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손에 지금 막대기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이 막대기로 계속 치면서 이 풍선의 위치를 지금 알려고 해요. 그러면 가다가 어느 순간 계속 치면서 이동하다가 풍선을 딱 쳤습니다. 위치를 알았죠. 그런데 그 순간 내가 풍선이 여기 있다 한 순간 막대기에 맞은 풍선의 위치가 어떻게 되겠죠? 벗어나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알고 있다고 한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을 했다고 한 순간 그 순간에 풍선은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자를 가지고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위치에 대해서 어떤 입자에 대해서 내가 빛을 쏘아서 그 빛이 돌아와 가지고 센서에서 그 입자의 위치를 우리가 확인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빛을 쏘아서 어떤 물체에 부딪혔다가 돌아오는 이 센서에 부딪혔을 때 입자가 이 위치에 있구나 라고 해서 센서가 측정을 했는데 그 입자는 에너지를 받아서 어떻게 될까요? 다른 곳으로 이동해버린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결국은 위치를 우리가 알고 있지 소입자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했다 한순간 그 입자는 그곳을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델타 x는 입자의 위치 불확정성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델타 x가 0에 접근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x의 차이가 적으니까 위치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이죠. 즉 정확한 위치가 측정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델타 x하고 델타 p의 곱이 일정량 이상이니까 이 값이 제로에 접근하게 되면 이 값은 무한대에 접근하게 되죠. 즉 운동량의 차이가 매우 커져버리는 것이 됩니다. 즉 델타 p는 무한대에 접근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반대 현상도 가능하죠.
만약 델타 P가 제로에 접근하게 되면 델타 X가 무한대에 접근하게 되죠. 곱한 값이 일정이 안 산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미시세계에서는 정확한 물질의 입자에 대해서 또는 운동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결과는 무슨 뜻이냐면 보의 원자 모형에서처럼 전자는 정확한 원 궤도를 돈다고 할 수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보는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어떤 일정한 궤도를 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일정한 궤도를 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위치가 확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불확정성의 원리에 의하면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확률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대의 양자의 각적 모형은 결국은 확률에 의한 모형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원자의 양자의 각적 모형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슈레딩거라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자, 파동 방정식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 H psi 이퀄 E psi P 하게 되는데 여기서 H는 이 수학적인 연산자이고 그다음에 E는 전자의 에너지에 대한 총 에너지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psi는 파동 함수입니다. 자, 파동 함수는 전자의 에너지, 방향성, 존재 확률 분포 등 전자의 움직임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우리는 화학일에서 배웠던 것이 바로 오비탈이 있었는데 이 오비탈이 바로 파동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 방정식을 푸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가 무슨 의미인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